스승의 날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안 하면 쓰레기, 기막힌 갑질 행포랍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 지금 3개가 소개가 됐습니다. 신세계 갑질의 왕국입니다. 여기 미스터 피자 이미 소개가 많이 됐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총각내 야채 가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어제 오늘 새롭게 신선설렁탕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다가 보복 출점리 강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런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왜 나오고 있을까라는 건데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문제 공정거래에서는 지금 내달 주로 프랜차이즈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내달 9일까지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마진도 공개하고 로열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갑질 논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BBQ에서는 그런 입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이런저런 부분들을 사과를 하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이 정말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좀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갑의 행포. 왜 이렇게 이런 것은 반복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진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욕도 잘하고 뭐 화도 가끔 내는데 가끔은 이제 제가 다른 일을 잘하니까 남들이 이제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하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것도 못하면서 뭐 욕도 하고 뭐 화도 잘 내면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총각내 야채 가게는 굉장히 모범적인 여러 가지 사례로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아주 심각한 갑질 행포를 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갑의 행포, 이런 갑질 행태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뭐 사회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이런 그 프랜차이즈 차원이든 뭐 개인적인 차원이든 간에 진단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정우 실장. 다 갑의 행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갑이 아니다. 나는 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영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사과문에 나는 내가 갑을 관계해서 내가 갑인 줄 몰랐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 있으면 그 하청업체가 갑이라고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청업체는 또 그 밑에 하청업체가 네.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또 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맹점주 얘기를 하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이 갑이고 가맹점주가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맹점주는 또 돌아가서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는 또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을이라서 갑한테 횡포를 당하고 있어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내가 누군가의 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을의 횡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평소에 내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를 돌아봐야만 이 사회가 저는 갑을 횡포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로서는 어떻습니까? 갑이자 을 둘 다 하고 있습니까? 저 많이 뭐 어떤 때는 이 순간만큼은 을이지만 참 을입니까, 지금? 예, 평소에 갑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 갑자기 또 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갑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네, 김명주 전 의원님. 좀 뭐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원불교 교전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물질의 개벽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CCTV와 말하는 블랙박스가 다 물질의 개벽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프랜차이즈 갑질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걸맞는 어떤 정신의 준비, 네. 갑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 네.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오히려 정신이 못 쫓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패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구호로는 등장합니다만 사회적인 문화 변동에 그런 힘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합니다. 또 현실이 돌아가니까는요. 혹시 그 김영지 전 의원님은 그런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개벽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직접 네.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요. 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완장문화라고 한번 써봤는데 완장문화. 우리 사회가 과거 군사 정치 문화도 그렇고 관료 문화 이런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그 왕따 문화가 지금 가장 한동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네. 경우는 이지메라고 이런 거가 있는데 자기보다 약자 또 힘이 없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장을 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 힘이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최대한 누려보려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뭐 관료 문화를 보세요. 관료들은 기업한테 행하는 여러 행태들을 보면은 정말 이건 뭐 갑질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요즘에는 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관청이라든가 조금 또 약자 입장에서 또 은행 같은데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네.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 같고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관료적인 말하자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주인이라든가 뭐 이런 주인의식보다는 뭐 뭔가 좀 휘둘러보고 싶은 생각, 네. 힘을 써보고 싶은 생각.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완장 문화 이런 네. 것들이 이제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창의력이라든가 뭐 이런 친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아직은 네. 우리가 이런 기업의 발달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네. 그런 점이 아직까지 그게 불식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를 전에부터 지적이 왔었고요. 원가 공개를 좀 하겠다라고 촉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그 최근에 또 한때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로 대규모 성공을 했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근래 특히 자영업이 많이 생기면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자영업의 기반이 됐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여러 가지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기환 의원. 저는 인간 본성의 문제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인간이기 이전에 일단 동물이다. 동물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면 그 과거를 잊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수없이 많은 성공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가지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잊고 그때부터는 마치 그것이 매우 일상적인 것처럼 돌아가서 활동하는 행동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성공도 못하고 돈도 그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 내 자신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나는 정말 전 의원 갑질 안 얘기하는가요?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을 비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런 일이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예.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권력이 온다거나 예. 부가 생기면 결국 그것은 힘이지 않습니까? 힘이 예. 생기고 나서 그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2500년 전의 중국 고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예.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늘 기억해라. 그것은 본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서 오는 것이고 교육에서 오는 것이다. 예. 혹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초심을 지키는 길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성공하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상당히 도덕적인 차원의 진단되졌는데 그게 실현이 되려면은 그런 도덕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인 입지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희망과 달리 간다면 항상 고에 그치게 많은 경우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사하게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이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다가 이게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 싸구려 벼락부자로서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그동안 네.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혹시라도 잃을까 하는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네. 초심을 잃어버리고 약자를 오히려 그 지렛대 삼아서 그분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잃었던 이 조그만 이것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뭐 다 좋은 말씀하시고 다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자신이 그동안 이뤄놓았던 그런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오늘 지적하신 대로 뭐 싸구려 벼락부자도 있지만은 대체로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해서 그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때라서는 뭐 노블리스 오브리지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뭔가 조금 이렇게 사회 윤리 같은 게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한때는 뭐 기독교를 중심으로 있기도 했었지만은 과거에 우리 사회를 뭔가 통갈했던 유교 같은 것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는 없어지고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윤리가 정립된 것도 아니고 서양의 기독교 같은 게 들어왔지만 그것은 교회 윤리론 작동하고 있지만 또 사회 윤리하고는 다른 차원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니, 저는 안 시켜요? 차연 아직 안 그렸어요? 그렸어요? 아니 다 했는데 준비 중인데 안 시켜가지고. 예,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이랬습니다. 이 갑질은 사실은요 어느 때나 있었고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소위 인종 간 갑질이 아주 심해요. 그거 저는 뭐 직접 그건 목격도 갑질 했는데. 정도 아니고 완전 차별이죠. 그건. 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그 계층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못 오를 수 있게 예. 지금도 이렇게 피라미드에 철조망이 쳐가지고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못 올라갑니까? 예. 못 오를 수 있게 완전히 계층 구분이 완전히 숙명적으로 돼 있는 데일수록 사실은 갑질이 심합니다. 아하.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뭐 유교 윤리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갑질이 아니, 심한가 이렇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유교 시대에는 그 기준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 오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윤리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유교 시대에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갑질이 훨씬 심했어요, 그죠? 이 소위 말하는 양반이 상놈에 대한 갑질이. 그게 왜냐? 그게 그냥 계층 구조가 분명해가지고 도저히 못 오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점점점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네. 피가 원래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려면 저기 있는 철조망이 탁 제거가 돼가지고 현재는 철조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많죠. 아직 많죠. 그럼 차 의원은 저 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철조망 뚫고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 자꾸 오늘 곤란한 질문만 하시네. 하여튼 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지금. 예. 예.